기술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미래 창업자, 경영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관점은 노동조합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영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경영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자로서도. 그리고 시민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없어. 절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편견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여기 우리 사례에서도 있고 많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노동조합은 악이고 경영자는 선이고 이런 식의 도식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 그 지적을 우리 경영학이라는 프레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단초는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뭐 사례에서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 읽고 같이 토론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이제 토론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몇 가지 전략 선택이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유연화 전략에 있어서 주로 노동조합과 관련되어서 또 생산과 관련되어서 여기 사례에서는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이 좀 적용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두 부분을 좀 키로 해서 혹은 전략적 선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키로 해서 이 사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세요? 수업이나 우리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팀 과제에 준해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팀 과제 몇 번 했었지. 팀 과제는 똑같이 내면은 안 되겠지만은 팀 과제에 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개별적으로 팀 과제는 같이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좀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하지만은 뭐 그냥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같이 강의 시간에 다뤘던 강의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요. 프린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앞에 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가 아직 그 13권 1호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또 공개돼가지고 또 제가 논문 심사를 하게 돼서 근데 뭐 굉장히 좋은 글이고 저도 잘 뭐 알고 되게 제가 또 존경하는 연구자예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진정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과정에 전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 사례를 다루게 됐습니다. 제목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끝없는 길. 제목도 상당히 좀 그 인문학적인 냄새가 좀 나죠. 노동시간을 왜 단축해야 될까요? 너무 오래 일하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근면하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개항되고 나서 1800년대 말에 우리가 개항됐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들 참 게으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60년대 산업화되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행운인 거죠. 그런 기재와 여러 가지 조건 또 뭐 정책적인 뒷받침 그러면서 근면성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근면성이 이렇게 발현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근면성이 굉장히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혹은 비인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걸림돌로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제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읽도록 할게요. 노동시간이 고용관계에서 논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컨테스트리 트레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사관계 이슈를 말하는 거죠. 서로 경합하는, 경쟁하는 그러한
그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슈를 말하는 거죠. 논쟁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이교대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이 뭔가는 이제 좀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노사는 10년 가까운 협의를 거쳐서 2013년 3월부터 주간 연속 이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얼마 전 신문들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이견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나이스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칙들은 합의했고 시행하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10년에 걸쳐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그 경영 그 풍토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보통 굉장히 답답한 일로, 굉장히 큰 질곡으로서 이런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는 기회비용, 어떤 자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런 이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제가 그 주장하는 부분은 이 10년 동안의 논의는 그 써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트러스트의 소셜 캐피탈의 어떤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그 언어의 뉘앙스들이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맞추고 같이 논의하고 또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선호나 이견들을 이 10년의 논의 과정 통해서 같이 밝혀지고 공유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노사의 그 합의 문화, 노사의 협력의 문화, 파트너십의 문화를 만드는 데서 어떤 단초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이견이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바로 신뢰관계로 갈 수는 전혀 없어요. 신뢰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투자 없이 신뢰를 다른 말로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회적 자본만큼 어떤 그 효용성과 효과성을 갖는 그런 그 인프라이거든요. 인프라가 투자 없이 그게 그냥 형성되겠어요? 신뢰를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앞으로 하자 시작하고서 신뢰라는 것이 형성되겠냔 말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무언가를 잃고 투자하고 교감하고 교류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네,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정당들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OECD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제일 길더라. 너무 오래 일하더라.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패러다임의 어떤 질적인 전환의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단적인 부분은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질적인 패러다임으로 현대자동차의 승리의 원동력은 차를 많이 만들거나 빨리 만드는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품질을 잡음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도약의 어떤 출발점, 단초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바는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단 말이야. 중국과 새로운 어떤 브릭스가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은 너무 오래 일하는 거다.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관련된 이슈는 그거를 좀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일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 그런 또 고령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실업 문제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근로시간의 단축이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취업 동아리 많이 지원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좀 연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취업 동아리에 관해서. 예. 공고가 나면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타결된 직후에 한국 GM 등 다른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도 교대제 변경에 합의했다. 우리 이제 단체 교섭에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패턴 교섭이라고 해요. 패턴 교섭. 패턴 바게닝.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에서도 선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들을 따라서 모방하고 막 이렇게 신기술이 퍼지고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노사관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띠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업체가 임금 인상률을 정하면은 그 나중에 후발 업체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같이 협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임플리시트하게 비공식적으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현대자동차의 교섭이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러니까 패턴 세터가 되는 거죠. 패턴 세터. 보시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의지가 되겠다. 의심할, 보시 이제 독일 학자거든요. 의심할 나위 없이 지난 100년간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입법적인 변화와 단체 협약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다. 왜 노사가 자발적으로 못한다고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노 측과 사 측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노는 근로시간을 오래 일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시급이나 연장수당. 그럼 사무직은 오래 일한다고 돈 더 많이 벌지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직은 오래 일하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일하면은 임금을, 잔업수당을 주진 않지만은 뭘 주냐 하면은 승진의 가능성을 줘요.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냐. 물론 그런 문화도 있지만은 승진의 가능성 때문에. 승진 경쟁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법률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오래 일시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을 그러니까 8시간을 한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4시간을 2명에게 쓰는 데에 더 드는 비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8시간짜리 한 명을 쓰지 않고 한 명을 쓰는 것보다 4시간짜리 2명을 썼을 때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사용자들은 꺼려하고 한 명을 8시간 쓰기를 16시간 쓰기를 더 바래요. 사대보험, 간접 비용, 또 교육 비용과 같은 이제 그건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공식적인 간접 비용이 있고 비공식적인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간접 비용들이 있죠.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전화를 해도 2명한테 해야 되겠지, 관리자가. 그죠? 그래서 잡시어링, 저도 이제 많이 그걸 주장을 하는데 잘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딴 얘기지만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 처가 육아 이제 애 낳고 나서 교사인데 그거 하기를 많이 바라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려 그래. 그런 이제 간접 비용이 드니까 2명, 그러니까 4시간씩 2명 쓰면은 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뭐 애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한 간접 비용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근로자들도 조금 더 일을 해야 돼요. 4시간보다 좀 더 일을 해야 돼. 간접 비용만큼은.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도 그럼 그 비용을 주고.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퀄리티가 더 높고, 직무의 개선을 아무래도 짧게 일하니까 열심히 막 집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높아지면은 둘 다 윈윈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만 환산하려고 들면은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루즈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적인 규제는 진공상태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그
국세청도 일종의 세금 관련된 경찰이잖아요. 근로감독관은 이 노사관계에 관련된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아직도 임금을 안 주고 뭐 이러는 문제에 많이 집착하고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수가 제한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여전히 아직도 초보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로시간 갖고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너무 오래 일하면 비인간적이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을 못 해왔었죠.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제의 내용이나 적용 범위에서 허점을 안고 있을 뿐더러 기준법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근로감독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근로시간의 길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기업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유연적 근로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치의 문제를 받게 한다는 것. 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매주 같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과 교대제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물량이나 임금의 보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기업에게 맡겨둘 뿐이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시간의 단축이지만 노동시간의 단축. 뒤에도 나오지만 10을 뭐 8, 9으로 8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야간 근로예요. 야간 근로. 밤에 일하지 않는 거. 밤에 일하지 않는 거. 저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인가 밤을 새워서 물론 뭐 과제를 하거나 과제가 막 임박해서 과제를 일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술 먹는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 40대 초반, 40대 중반이 돼서는 밤을 새워서 뭘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지식노동자니까 이렇게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지만은 그걸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입사해가지고 40대까지 야간 노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몸에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야간 노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리듬의 변화가 그래서 이 야간 근로가 발암물질이다. 2급인가 3급의 발암물질이라고 세계암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야간 근로자들이 발암할 확률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법정 노동시간,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현대차에서는 흔히 10-10이라고 불리는 하루 8시간 소정 노동에다가 2시간의 잔업이 부과된 근무 형태가 이 교대로 수행된다. 그래서 이 잔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적인 유연근무제예요. 유연근무제. 되게 좀 그렇죠. 유연근무제 하면 요즘에 떠올리는 것은 스마트워크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연하게 막 재택근무하고 스마트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잔업도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오래된 유연적인 근로 방식이었다고. 무엇이 왜 유연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뭐가 유연하다는 말이 뭐예요? 뭐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일을 더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유연 근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왜 그러면 유연 근무제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오래됐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여기 지금 10-10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뭐예요? 유연하지 않아 전혀. 그냥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냥 맨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여러분들 은행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잘 고민해야 돼요. 오래 일해요, 되게.
오래 일하고 돈도 많이 받긴 하지만 오래 일한다고. 그게 정말 행복한지 한번 고민해 보고서 이제 취업을 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때 월말에 뭐 이렇게 정산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11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전혀 유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냥 구조화되어 있는 거야. 11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무슨 근로의 어떤 그 프로세스의 혁신을 짜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짜내봤자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기본적인 원천적인 구조로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